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와 소방대원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연기가 인근 아파트까지 번기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는 소방당국과 산림청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한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에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는 오늘 아침 통행이 다시 재개됐고 KTX 등 열차 운행도 정상화됐습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 대규모로 전개되는 한미군사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부터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중대한 조치를 예고했던 북한은 어제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회복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SVB 주요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 다른 국가들에서는 13일의 월요일 패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려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9시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불길은 여전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화재로 인해 지금까지 공장 내 작업자를 포함해 네, 저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 당시보다 검은 연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인데요. 현재 9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공장 가운데에 위치한 타이어 모양을 완성하는 가류 공정 인근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400여 명의 야간 근로자가 대피했는데 이 중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 1명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은 이 공장 물류동과 원료 공장까지 확대됐고 내부에 있던 수십만 개의 타이어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원료동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접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결 통로, 그 중간 통로 부분을 방어설 거치해서 소방차가 연수학교 저지하고 있고 이 공장과 이 공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파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헬기 9대를 동원해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연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주거 단지를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불이 난 공장 인근의 도로와 선로 역시 피해를 입으면서 교통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검은 연기가 인근 아파트로 치솟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옵니다. 거리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피해갖고 저도 그냥 걱정돼갖고 나와봐서 봤더니 막 불이 올라오고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강한 바람에 불이 더 커지진 않을까 밤새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38층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불길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좀 잠잠해졌다가도 또 터지고. 불이 난 공장이 열차 선로와도 가까워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화재로 열차가 우회 운행하면서 도착 시간은 2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12시 반이었는데 기차가 앞에 하나가 더 멈췄다고. 그래서 두 번째 기차로 오는 것 같아요. 코레일은 경부고속선 양방향 모두 서울부터 대전까지 구간을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하다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 구간은 약 5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제 오후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기상 여건 악화로 한때 진화 헬기가 뜨지도 못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 진화대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집니다. 여러 산 카메라를 비춰보니 불길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 곳도 불씨와 열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제 오후 1시 20분쯤 경남 하동군 화교면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띄워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심한 연기와 안개 등 기상 악화로 투입이 지연됐습니다. 또 불이 난 곳이 산세가 험한 데다 국립공원이라 인도가 없어 진화대원의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묵 이 연기가 자욱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급경사이고 또 담수지가 또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오전 11시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헬기 7대가 투입됐고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면서 정오쯤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130개 규모와 맞먹는 91헥타르입니다. 밤새 진화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젯밤 10시쯤 야간 진화 작업을 위해 산을 오르던 60대 진화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가 버려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 11일 밤 서울 도봉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2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산불 현장 인근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옷자락이 그을린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서울 등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3월의 한파특보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정리은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남부 산간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낮아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로는 초속 25m 이상, 그 밖에 내륙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경기 파주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도 또 예년보다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대구와 창원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 뒤늦게 알린 건데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우여곡절을 통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또 국민들 간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과 EU 그리고 영국 등 총 10곳에서 대통령 결단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회의 중 비공개 발언을 닷새 뒤에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등에서 해법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왔고 친일 굴종 외교라는 야당 공세도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국민 설득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순방을 앞두고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했는데 대통령실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실장 죽음을 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거듭 주장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두둔하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찬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금형을 다할 것이라 맹비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내 인사는 아니지만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의원과 이른바 조금박해로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대표적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MBN에 출연해 이재명 리스크로 당에 검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며 퇴진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전 선배들이 그래왔듯이 전유물도 아니니까 잠시 물러서 있다가 반면 윤준병 의원은 희생자가 발생한 건 검찰의 잘못이지 야당 대표의 책임이겠냐며 이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는 15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당내 주요 인사의 인적 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내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감안해 7월 중엔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팀 강여호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누군가 이재명 대표 부모님 이 묘소를 훼손했다고 하면서요. 네, 어제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두 장의 돌 사진과 함께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묻는 글이었습니다. 돌 위엔 살생자와 밝을 명자 그리고 흐릿한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 대표 측에 확인해 보니 경북 봉화에 위치한 이 대표 부모님의 묘소 주변을 누군가 파헤친 뒤 이런 돌을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묘를 파헤치는 이런 일을 좀 일반인이 벌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겁니까? 좀 경위가 파악이 됐나요? 네, 우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 대표 부모님의 묘소가 이처럼 훼손된 걸 이전에도 주민들이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묘소 인근에 CCTV 같은 게 없다 보니 누구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오후 늦게 추가 입장을 올렸습니다. 일종의 흙주술이라며 함부로 치워서는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고 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발단은 그제 서울 광장에서 진행된 강제동원해법 규탄 2차 범국민대회입니다. 그제 행사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려고 하자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고성과 야유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이정미 대표가 연설하는 와중에도 계속됐고 일부 참가자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정의당 측은 민주당 당원들이 한 행위이고 지도부가 방관하고 동조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이런 반복되는 행위에 책임지는 이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야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당원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 일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오늘 이 당 지도부 그리고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하는 거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합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의 공천 전반을 책임질 사무총장엔 친윤계 재선 이철규 의원이 확실시되고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엔 각각 친윤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한 연대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이 실현될지도 관심인데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삼선 유이동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르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유 의원이 고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주례 회동이 신설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돌입합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11일 동안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북한은 중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의 목적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점검과 대북 억제력 강화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연속 진행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전국급 실기동 훈련이 부활합니다.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전개하고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전 초기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한 뒤 북한 내 안정화 작전을 실시하는 과정까지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습니다. 다양한 미사일을 포함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 언제든지 대응할 과시하는 아마 그런 측면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824 영웅함에서 발사한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1,500km를 비행해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밝혔고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수함 미사일 발사는 오늘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에 반발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 시스템이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 연방정부의 개입을 일축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는 대형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거로 미국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That the American banking system is really safe and well capitalized. It's resilient. 우려와 정부 개입 요구에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개혁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예금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금융규제 당국과 주말 동안 협력했다며 확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troubles that exist at one bank don't create contagion to others that are sound.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부분이 아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자산 경매 절차에 착수했으며 실패할 때는 보험 대상이 아닌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금융당국이 주말 동안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인 가운데 월요일 뉴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 세계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방 큰 위기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 795주, 지분 가치로만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파산의 여파로 주가는 반토막 났고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금 회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분 변동이 없다면 손실 금액만 최소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위탁 운용 금액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금이 3,600억인 걸 감안하면 손실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시외 투자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나 보유 지분은 2021년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총 270조 원.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 금융당국도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11일 동안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돌입합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미국의 전략 자산인 이지스 구축함 등이 전개되는데 북한은 중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 회의 등으로 파행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오늘 오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여당의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WBC에 출전하고 있는 야구 대표팀이 B조 마지막 경기 중국을 상대합니다. 대표팀이 승리를 거둔 뒤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8강 진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신임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클린스만 감독도 오늘 이번 달 평가전에 나설 선수단 명단을 발표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전이 카카오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이브 측이 사실상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해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이 카카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회동을 가진 카카오와 하이브는 어제 하이브가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이브는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SM 인수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도 하이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플랫폼 관련 협력 관계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진 않았지만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SM 가수가 입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1조 2, 3천억을 들여가지고 SM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현실적인 재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이브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M은 양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송혜교 씨의 통쾌한 복수극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순위 집계에 따르면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 하루 만인 지난 11일 전 세계 TV 부문 3위, 2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아시아권은 물론 북남미권과 중동, 유럽까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더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파트 2는 본격적인 응징이 이뤄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한 번 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말 밤을 하얗게 불태웠네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연출을 맡은 안기로 PD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과거 폭행 의혹을 인정하고 어제 변호인 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수 보아 씨가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원래 2020년에 2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약 3년여 만에 단독 공연이 열린 건데요. 보아는 이 퍼포먼스와 함께 또 히트곡이 돋보이는 무대를 펼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이날 콘서트는 보아가 소속사이자 비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M이 경영권 내홍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열렸는데요. 하지만 보아는 어떠한 언급 없이 공연과 팬들과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콘서트를 꾸몄습니다. 2000년 14살의 나이로 데뷔한 보아, 한국인 최초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석권,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200 입성 등 K-팝의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앞으로 가는 길도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25년간 사람을 태운 코끼리의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척추가 내려앉아 있는 코끼리의 모습. 태국 야생동물 구조단체 태국 야생동물 친구재단이 무려 25년간 관광객을 태우고 다녀야 했던 코끼리 파이린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코끼리 척추뼈는 위로 뻗어 있다고 하죠. 태국 인기 관광 코스 코끼리 타기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등뼈를 압박받으며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71살의 코끼리 파이린은 한 번에 6명까지 관광객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관광 코스는 동물학대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허리가 휘도록 일한 후에야 겨우 자유를 찾은 파이린. 지금은 구호단체에서 구조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부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원래비뿐 아니라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의 행동에도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빠른 일 처리를 이유로 현장에서 급여 외로 받아오던 원래비. 정부는 이 원래비를 불법적인 뒷돈으로 규정하고 이번 달부터 금지시켰습니다. 원래비라든지 아니면 채용 강요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거의 무법지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오랜 시간 쌓였고 원래비가 금지되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초과 근무 및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5시가 되면 추가 근무 없이 퇴근하다 보니 전체 현장의 42%에서 공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내려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다 올라가고 상단을 할 부분을 일단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그 정도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정부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이 늦어지거나 현장에서 정한 작업 시작 시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국건설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실제 이 고공에서 혼자 작업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본인의 판단하에 작업을 중지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밖에는. 국토부는 이러한 불성실 업무 판단 기준을 공유해 공사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바늘 공포증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피부질환 치료 때 국소 마취를 해야 하는데 주사바늘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쯤 유 씨를 소환해 프로포폴뿐 아니라 함께 검출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의 투약 경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담합했는지가 핵심인데 공정위는 1차 검토를 마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습니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일 신고 의무제가 도입됐지만 올해도 여전히 주총회 절반가량이 특정일에 쏠렸습니다. 상장사 1,600곳 중 62%가 3월 마지막 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특히 3월 29일에는 무려 340개 기업의 주총이 열려 그야말로 주총 데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이 줄고 내수 시장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활성화 대책이 물가 안정 기조와 충돌할 수 있어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문인 경제였습니다. 어제 봄비가 일부 내렸지만 남부지방의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한꺼번에 100mm 정도는 내려야 한다는데 찔끔 내린 봄비에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나무 시장에 묘목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꽃이 핀 나무부터 과일이 열리는 나무까지 신중하게 나무를 고릅니다. 행여나 뿌리가 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나무를 챙깁니다. 봄비가 내리자 적기에 나무를 심으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땅에 수분은 가득할 상태일 것 같아서 일단 심어둔 다음 비료는 충분히 주고. 모처럼 비가 내리자 과수원에서도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겨우내 심지 못했던 복숭아 묘목을 땅에 옮겨 심습니다. 비가 더 내리지 않으면 애써 심은 묘목이 죽을 수 있어 심어놓고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벌써 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뿌리가 자리 잡혀야 되는 시기인데 워낙 또 가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아직 못 심고 있다가 이번에 비 내릴 때까지 좀 땅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과수원 바닥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다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호남에는 10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복댐의 저수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에는 최소 100mm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내려야 하는데 적은 양의 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얼마 전 폭설로 몸살을 앓았던 미국 서부 지역이 이번에는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는 이상기후 현상 때문인데요.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8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마을 건물과 차량이 통째로 물에 잠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닥친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쏟아진 비로 홍수가 발생해 계곡의 제방이 무너졌고 인근 파하로강이 범람하면서 마을로 물이 무방비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I've lived in this gulch for since 1964, 59 years. This is the first time there's been a failure in this spot. 이 홍수로 마을 주민 8,5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폭우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현상에서 비롯된 건데 태평양에서 올라온 따뜻한 습기가 대기에 강을 형성하고 육지로 올라와 눈이나 비로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은 최근 폭설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해 들어서만 여러 번 반복되면서 기상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프랑스 상원이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연금개혁에 반발한 노조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들어가면서 파리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 인근의 거리. 쓰레기통마다 종이 상자와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파리의 환경미화원 노조가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게 된 겁니다. 공공부문 파업과 함께 프랑스 전역에서는 지난 주말 7차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프랑스 상원은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primé 307 pour 195 contre 112, le Sénat a adopté. 법안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오는 15일 상하원이 함께 최종안을 마련해 16일 추가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혁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abord, nous ne renoncerons pas à notre réforme des retraites. Ensuite, nous enregistrerons étape après étape tous les signes qui nous permettent de considérer que nous allons pouvoir faire adopter. 이에 맞선 노조가 오는 15일 추가 시위와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의 햇살, 따로 낮잠 자는 시간을 둘 정도로 스페인의 태양광은 강렬하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한창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오히려 좋아 소리가 나옵니다. 뜨거운 햇살로 유명한 태양의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양광 발전 패널이 없는 건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년 내내 화창한 바르셀로나의 날씨는 태양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요. 시 당국도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신축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어 바르셀로나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따라 선언하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바쁜 삶에 쫓겨서 지하철역 어귀의 버스킹 소리, 이런 데 눈길 줄 여유는 잊은 지 오래인 분들 많으시죠. 멋진 음악으로 잠시라도 출퇴근길의 고단함 씻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두바입니다. 모두가 바쁜 출근길,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에 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때 아닌 악기 연주가 한창인데요. 연주자의 화려한 손놀림에 관객들은 순식간에 매료되고 맙니다. 순식간에 콘서트장이 돼버린 이곳, 바로 두바이에서 열린 메트로 뮤직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음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인데요. 올해로 3회째 세계 각국 20명의 음악가가 개성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라면 출퇴근길 피로도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요? 브라질에서는 한밤중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전거를 모는 사람들이 화제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늘 난리가 났었는데 이분들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야심한 시각, 브라질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자전거 행렬. 그런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차림으로 눈을 의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멧도 쓰고 가방도 챙겨 맸지만 기어이 옷은 입지 않은 채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염물질을 내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낫다라는 게 바로 이 나체 자전거 대회의 취지인데요. 이 용감한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역시 요구했다고 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 요즘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큰 흐름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이들을 김종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인구 200명 규모의 매원마을. 파란색 울타리의 햄버거 가게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5년 전 문을 연 이곳은 연간 8만 명이 찾을 만큼 인기입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근처 농장을 통해 공급받고 베이컨에는 지역 특산물인 미나리를 첨가합니다. 이렇게 지역 생산물과 문화, 그리고 관광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만드는 창업가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원래는 저녁 숟가락 내려놓으면 작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잘한다 하셨는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지역 특산물을 팔고 있는 이 카페는 원래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이었습니다. 한옥스테이와 카페로 운영 중인 이곳은 원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던 폐건물이었습니다. 놀고 있던 공간을 재활용해서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쓰러져가는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30살의 청년 사업가이자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지역이 청년분들한테나 전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나 되게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 경상북도지만 다른 8개 도로 다 진출을 해서 그 지역에 버려진 유휴공간 또 잠재된 자원들을 다뤄보고 정부도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창업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마을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약하며 젊은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지방이나 시골의 가능성을 보고 많이 찾아오 주셔서 저희랑 함께 좀 다인원이서 일하는 모습도 그려보고 있고요.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축구대표팀 3월 A매치 선수 명단이 오늘 발표되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FC 서울의 나상호가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앞에서 보란듯이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차두리 기술 고문, 마이클 김 코치와 함께 K리그 FC 서울 울산 현대전을 지켜봤습니다. 신인 감독 보란듯이 후반 7분 카타르 월드컵 멤버인 서울 나상호가 골 감각을 뽐냈습니다. 이태석의 크로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2분 뒤엔 벤투 감독 시절 외면받았던 울산 주민규가 서울 골문을 열었습니다. You can see that they are good players, and I had Duri, obviously Duricha, explaining me many things. Michael Kim explaining me many things. 나상호와 주민규의 골로 1대1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울산의 2대1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골키퍼가 팀 동료의 백패스를 손으로 잡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며 간접 프리킥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울산 이청용의 역전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전북현대는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문선민의 2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이기며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제르소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K리그 경기 관전으로 대표팀 사령탑으로서의 행보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3월 A매치 2연전에 임할 대표 선수들을 공개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남부 산간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낮아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남부 내륙, 제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속 15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근길에는 다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경기 파주는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도 또 예년보다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대전이 영하 2.3도, 전주는 영하 0.7도, 대구 영상 0.3도 선에서 출발하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10도, 창원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이처럼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봄꽃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봄꽃 개화 시기는 2월이나 3월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번 봄꽃은 예년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봄의 대표적인 전령사 노란 개나리는 3월 13일 대구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겠고요. 15일에는 광주와 제주에, 서울에는 3월 25일경에 활짝 피어나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고 개나리의 고운 자태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